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저희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근데 저 추정이죠. 검찰 관계자가 보냈던 제보는 없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들으신 내용의 발언은 고발 사주 사건이 기억이 안 난다고 줄기차게 외쳐대고 있는 국힘당 김웅 의원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고발장을 보낸 건 맞지만 기억이 안 난답니다. 참 웃긴 답변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국가 사정기관인 검찰. 이 검찰에 몸담았던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택적인 기억 상실증인데요. 자신과의 유불리를 따져 기억이 없어지는 희한한 증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난답니다. 불과 1,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일들을 왜 이들만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전 국민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일조차도 그들의 기억 속에서는 순삭되어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서울대법대, 사법고시를 패스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엘리트 집단을 자처하는 이들의 머릿속 지우개는 항상 그들이 불리할 때만 나타나니 이들을 가히 법꾸라지라고 칭할 만한 거죠. 이런 일은 27일에도 또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억울해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뜻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27일 선대위 직능총괄 본부장을 맡은 김성태 전 의원의 사퇴를 두고 사건이 좀 오래돼 잘 기억을 못했다며 본인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 끝에 직능총괄 본부장의 소임에서 물러나 선당 후사의 자세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결연히 백의종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원래 당의 중앙이라고 하는 데가 직능을 총괄하는 곳이라며 우리 중앙위 의장께서 직능을 전부 총괄하면서 그동안 잘 관리해왔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당무지원 본부장을 맡듯이 자동적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당연직으로 간다고 해서 했는데 발표 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본인이 우리 당의 정권교체와 선거운동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할 만한 건 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 본인 스스로 억울해하지만 그래도 국민 시각에서 결단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뜻에 대해선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본인이 억울해한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억울해한답니다. 검찰청장 출신 맞나요? 하기사 그러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면죄부를 받은 권선동 같은 인물이 주변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는 거겠죠. 부끄럽지 않나 봅니다. 이러면서 2030 청년 타령을 해대며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김성태 전 의원의 죄목은 정확하게 딸에 대한 특혜 채용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됐다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의원. 올해 초 1심은 부정 채용은 맞지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직무와 딸 채용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은 경제적 이익의 제공으로서 김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2011년 이 전 회장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8년 전 범행 당시엔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도 뇌물 공여와 업무 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전두환 씨 장례를 마무리하면서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을 대신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5초 문장 속에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한 측근이 5.18 관련 사과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분노만 키웠습니다. 사망 닷새째인 27일 열린 전두환 씨 발인식. 미리 써온 추도사를 읽던 부인 이순자 씨가 갑작스레 사죄 발언을 내놨습니다.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15초짜리 이 한마디는 전 씨 측이 밝힌 첫 공식 사과인 줄 알았는데요. 이내 전 씨 측 측근이 나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 씨의 발언은 재임 중 잘못에 대한 사과일 뿐 5.18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을 2번 우롱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벌인 거죠. 지금까지 전두환 씨는 물론 전 씨 가족 누구도 자신들 과오를 인정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망언과 거짓말로 일관해 왔는데요. 역시 같은 짓거리를 반복한 겁니다. 이순자 씨는 2년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인 전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쏟아내 분노를 샀는데요. 자녀들은 추징금 납부를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5.18 단체들은 이날 이순자 씨의 사죄 발언에 대해 마지못해 사과하는 느낌이라며 진정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분노했는데요. 5.18 유족들은 결국 침묵으로 일관한 전 씨는 물론 전 씨 가족 누구에게도 일말의 반성의 말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전 씨 측 이순자 씨의 진정성 없는 대리 사과에 대한 여야 두 대선 후보의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윤석열 국힘당 후보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두환 씨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재임 중의 행위보다는 재임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쿠데타와 학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씨가 사망하던 날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광주 시민군 그 사람 때문에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같은 날 벌어지는 일인데 정말 사과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광영 시민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찾아보지는 못할지언정 미안하단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으로 보면 역시 여전히 전두환 씨가 생전에 취했던 태도처럼 내가 뭘 잘못했냐, 심지어 나는 그런 일 없다, 나 아무 잘못 없다,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씨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왜 죽었겠습니까? 그들은 왜 부상을 당해서 평생 장애인이 됐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저는 광주 시민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 강진구 남풍마을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순자 씨 얘기는 앞뒤를 보면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며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광주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전두환 씨가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재임 중 행위보다 재임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쿠데타와 학살 문제가 아니겠냐라며 이 씨의 사과는 전두환이 생전 취했던 태도처럼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그런 일이 없이 아무 잘못도 없다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말 파렴치하다며 고통받고 상처받은 분들의 피해를 보듬기는커녕 그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청년작가 전시회를 관람한 뒤 이 씨의 사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전 국민의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요. 또 구설수에 휘말릴까 싶어 입을 닫은 거죠.
국힘당도 이 사안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요. 그 당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지만원과 다른 게 뭡니까?